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박주희 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시청각 장애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청각 장애인이 어느 누구와도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그 사업의 결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미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최동익 상임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환영의 말씀은 영상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오늘 성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손가락 점자라고 해서 지점자 그러기도 하는데, 손가락으로 농맹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있고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 실로암에서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농맹인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팽이의 별이라고 해서 이 앱이 정말 우리 농맹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또 비장애인들과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또 재활 서비스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 아니라는 그런 면을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해 주셨던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맹 베이스, 농 베이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맹 베이스에서는 점자라든가 이런 보조기기를 통해서 소통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개발될 수 있지만, 농베이스에서 이렇게 시청각장애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상 촉수호 외에는 현재로서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자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 기반의 시청각장애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농맹인, 특히 촉수어 기반의 그런 농맹인 분들도 많은 면에서 문명의 혜택을 통해 사회와 함께하고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늘 신경 쓰면서 우리 모든 시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이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원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만든 이러한 성과물들이 정말 많이 보급되고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는데요. 김예지 의원님은 첫 여성 시각장애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상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이번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신황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정지훈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단순 청각장애인과는 소통의 방법이나 생활 실태 그리고 복지 욕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아니라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데프블라인드로 부르고 있고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에 부응해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데프블라인드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원센터 또한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파견하는 등의 다양한 권리보장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황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제작하신 한글 손가락 정자 가이드북과 한소매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가 시청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시청각 장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청각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신황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국정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신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원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정지훈 센터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황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정지훈입니다. 제가 지난해 8월에 이 센터를 맡으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1987년에 이 시청각장애인들 4명을 만나서 교육을 시킨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에 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센터의 요청에 응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서울시로부터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불과 한 7개월여 걸친 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성과들을 그때그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과물을 의사소통에 관련된 성과물을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을 발행을
출판한 경적이 있기 때문에 한글 손가락 점자도 그리고는 수월하게 발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손가락 점자는 지금 동경대학교에 재직 중인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와 어머니 이엔레고 여사 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고안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손가락 점자를 통한 의사소통 통역사라는 과정까지도 활발하게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글에도 적용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달팽이의 별이라고 하는 어플 이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비장애인과 음성으로 전달하면 점자로 바로 출력돼서 시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 어플의 이름도 우리 지금 이 자리도 참석해 계신 다큐 영화의 주인공이신 조영찬 선생의 상징적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찬 선생이 이번 이 세미나에도 토론자로 참석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조영찬 선생이 그동안에 나사렛대학교 신학과의 박사 과정에 논문 심사를 지난주에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시청각장애인 중에서는 제1호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우리 조영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각장애인들 박사들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보면은 우리 자문위원이기도 하는 서울농학교의 이재현 부장 선생이 7번째 박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보면은 70명 정도가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1호 시청각장애인 박사가 한국에서 탄생된다고 이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성과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그동안에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과학을 발전해 주신 우리 센터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도 우리 시청각장애인 그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발언대까지 이어지는데요. 같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연식을 마치고 잠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박명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신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무국장 박명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방송이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청각장애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의 귀결점은 결국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서 시청각,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수는 우리나라에 약 10,000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보지도 그다음에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정보를 얻거나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개인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다르고요. 시각 장애도 전맹인지 저시력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청각 장애 역시 전혀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약간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개인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언어 소통 수단도 달라집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주요 의사소통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 손글씨 문자라고 해가지고요. 시청각 장애인의 손바닥에 손끝으로 한글이나 숫자 등을 써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자 필기 필단법인데요. 시청각 장애인의 보이는 정도에 맞추어서 종이에 펜 등으로 문자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촉수어, 근접수어인데요. 시청각 장애인이 수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동작을 직접 손으로 만져 그 형태나 움직임을 읽어내는 방법인데요. 아직 시력이 남아있어서 상대방의 수어를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시력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수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수어는 시청각 장애인의 시각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근접한 거리에서 수어를 구사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시청각 장애인은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글 손가락 점자를 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다양하지만 맹 기반 시청각 장애인은 이미 익힌 점자를 통한 의사소통 접근 방법, 그리고 농 기반 시청각 장애인은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접근 방법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촉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가 사실 손가락 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점자가 먼저 있었고요. 점자의 발달 과정을 거쳐서 퍼킨스 타자기와 함께 6점 점자가 활용되면서 일본,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쿠시마 사토시의 어머니 레이코가 퍼킨스 타자기 방법으로 손가락에 타자 치듯이 터치해서 의사소통하던 것이 일본 손가락 점자로 고안되어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손가락 점자는 한글 점자의 원리와 문자 체계를 응용하고요. 일본 손가락 점자를 바탕으로서 개발한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신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센터에서는 올해 1월 발간한 일본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에 이어서 한글 점자를 사용하는 시청각 장애인의 특별한 도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외부 연구위원들 7분을 저희가 구성하여서 2021년 9월에 1차 연구위원회를 가졌고요. 이 회의에서는 사실 손가락 점자에 대한 명칭과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에 들어갈 부호에 대한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가락 점자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본식으로 지점자로 하자는 의견, 또 예전부터 당사자들이 사용하였고 점자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점화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점자로 표현되는 언어이므로 점어로 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이해가 쉽고 또 손가락으로 표현되는 점자이기에 최종적으로 손가락 점자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호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몇 개를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손가락 점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원활한 소통에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부호를 삽입하게 되면 손가락 점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호만 삽입하는 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작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위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고요. 2021년 11월 2차 연구위원회의를 갖고 지적된 몇 가지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 가이드북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점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시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촉각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가 손가락 점자입니다. 한글 손가락 점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손가락 점자 모양대로 치면 되는데요. 점자를 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에서는 해당되는 점을 동시에 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손가락 점자는 퍼킨스 점자 타자기로 점자를 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상대의 6손가락을 터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손가락 점자 사용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양손에 검지, 중지, 약지 총 6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양손 검지부터 약지까지 6손가락에 터치하면서 언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퍼킨스식 타자기 6개의 키를 칠 때처럼 화자도 6개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시청각 장애인의 각 손가락 손톱 근처, 즉 손가락의 배부가 아닌 손가락 등 중간에 손가락 끝 첫째 마디 근처를 톡톡 가볍게 두드리면서 터치하게 됩니다. 시청각 장애인에 따라서는 손가락의 중간 정도에 있는 둘째 마디 근처나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사이가 더 읽어내기 쉽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가락 점자를 칠 때는 한 글자마다 그 문자를 구성하는 모든 점, 손가락을 그러니까 동시에 시청각 장애인의 손가락에 터치하는 방식인데요. 다음 문자로 넘어갈 때는 터치한 모든 점, 그러니까 손가락을 동시에 떼고 나서 쳐야 합니다. 이 사용 방법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후에 영상으로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점자는 시청각 장애인이 되기 전 아니면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맹학교나 점자도서관 그리고 재활센터에서 점자를 습득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또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맹기반이나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 그리고 선청적 시청각 장애인 그리고 저시력 난청 시청각 장애인도 손가락 점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에 대한 구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이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손가락 점자의 이해에서 점자란 무엇인지, 손가락 점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제3장 한글 손가락 점자를 배워봅시다에서는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텝 1부터 스텝 8에서는 실질적으로 손가락 점자를 익히는 자음, 모음, 약자 등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에서 연습 문제와 종합 문제를 통해서 손가락 점자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 손가락 점자 이야기를 배워보자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내용은 배포된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손가락 점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및 연결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따가 소개될 달팽이 별도 결국은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또 시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보조공학기기의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손가락 점자 출판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는 당사자 교육 및 통역사 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당사자 교육 및 통역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홍보 부족과 교육에 대한 가이드북이 없어서 체계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판된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손가락 점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와 또 통역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점자 통역사 민간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통역사 양성은 물론 자격을 갖춘 통역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국어원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글 손가락 점자 표준안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점역사, 교정사 및 관련 전문가가 제기한 의견들을 모아서 한국국어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글 손가락 점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영상으로 시연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손가락 점자 사용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뭘 하고 지내셨나요? 지난주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 지금 몸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쉬고 나니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럼 손가락 점자 사용 방법 시연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조현상 선생님께서 의사소통 프로그램 달팽이 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현상 선생님은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재
한손의 교육, 발굴 상담,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소통 지원 애플리케이션 달팽이별 발표를 맡은 실로암 시청각장애 학습지원센터 조현상입니다. 달팽이별은 점자점모 단말기인 한손해를 매개체로 비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시연자 이전에 전맥난청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 것에 매우 설레는데요. 지금부터 의사소통 지원 애플리케이션 달팽이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여러 사업 중 중점 사업으로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메인 기반의 경우 점자를 기반으로 하는 손가락 점자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농 기반의 경우 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촉수어 또는 금저수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점자 또는 수어를 알아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곳에서는 이를 전혀 모를 경우에는 통역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점자나 수어를 알지 못해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달팽이별이라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달팽이별은 비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점자로 출력해주고 시청각장애인이 점자로 답장을 입력하면 LCD 화면으로 출력되어 비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입니다. 즉, 기본적인 점자와 한손의 식스 활용 능력이 있다면 시청각장애인 누구나 달팽이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점자를 알아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면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팽이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팽이별을 실행하기 앞서 먼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달팽이별은 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앱 실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화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탐색기가 위치한 메인 앱 메뉴에서 스페이스 알파벳 N 저명으로는 1, 3, 4, 5점을 눌러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설정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됨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달팽이별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탐색기가 위치한 메인 앱 메뉴에서 아래 방향 스크롤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 엔터를 누르거나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축키인 1점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실행 후 달팽이별이 나올 때까지 아래 방향 스크롤을 누르거나 달팽이별의 첫 자음인 디귿
저명으로는 2점과 4점을 누르면 달팽이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 달팽이별을 실행합니다. 달팽이별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메뉴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대화 시작하기를 실행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앱을 실행했을 때 포커스가 되어 나타나는 대화 시작하기가 아닌 이동키를 사용하여 대화 시작하기 1/3을 찾아 엔터를 눌러야 활성화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눌러 대화 시작하기를 실행하면 날짜, 시간 순서대로 대화명이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표시된 대화명은 두 번째 메뉴인 지난 대화 보기에서 대화 내용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대화 시작하기에서 음성 언어로 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하나의 버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손에서 가로로 길쭉하게 생긴 모양, 이것이 스페이스 키인데요. 이 스페이스 키를 기준으로 왼쪽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F1, F2, 컨트롤 키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위치한 F2 키를 누르면 누르는 순간부터 짧은 진동음이 한 번 울린 다음 음성 언어 사용자가 말하는 음성 내용이 점자로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진동음을 시작 신호로 인식하여 점자로 변환된 대화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점자를 읽는 속도가 느려서 대화 내용을 다 읽지 못해도 대화가 종료된 이후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종류는 짧은 진동음이 2번 울리는 것으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대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키 왼쪽에 위치한 컨트롤 키와 1점을 같이 누르면 대화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는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엔터 또는 커서 키를 누르신 후 대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화 내용은 LCD 화면에 실시간으로 출력되어 비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작성을 완료했다면 엔터를 눌러 입력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대화 내용을 입력하시고자 한다면 컨트롤과 F1점을 눌러 대화 내용을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커서 키와 엔터를 처음 대화 시작할 때 한 번만 눌러주면 이후의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대화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 언어와 점자라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요. 대화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며 음성 언어로 대화한 것인지 점자로 입력한 것인지 음성 입력으로 구분지어 표시됩니다. 두 번째 메뉴는 지난 대화 보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날짜, 시간별로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저장 및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 실행하면 대화 내용을 시작했던 날짜와 시간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찾아 엔터를 누르면 해당 날짜와 시간에 대화했던 대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명 아래에 위치한 파일의 저장 버튼을 통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실 수 있고, 대화 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면 확인 중인 대화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사용 설명입니다. 한 손에 있는 도움말처럼 달팽이별의 사용 방법을 기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 달팽이별을 사용한다면 사용 설명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보다 능숙하게 달팽이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달팽이별을 사용하다 보면 음성 언어를 발음과 유사한 단어로 잘못 점역하거나 한글을 숫자로 잘못 인식하여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분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소통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11월 테스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청각 장애인 학생들의 수업 및 세미나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실행 방법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법을 촬영한 시험 영상을 끝으로 달팽이별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조현상입니다. 지금부터 달팽이별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시작하기를 실행하면 음성언어 사용자는 F2키를 눌러 음성언어로 대화 내용을 말하면 되고, 시청각장애인은 컨트롤과 1점을 눌러서 대화 내용을 점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현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지입니다. 조현상 선생님께서 질문 내용을 점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선생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손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 건가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한 손의 LCD 화면입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조현상 선생님께서 질문 내용을 점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선생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손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도시락 먹을까요? 메뉴에는 불고기, 제육볶음,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조현상 선생님께서 질문 내용을 점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선생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손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고기로 주문할게요. 지금까지 달팽이별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과 발표는 마치고요. 잠시 휴식 후에 11시부터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